요즘 아무리 강남 3구여도 500세대 미만 아파트 재건축에서 시공사를 찾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건설사 임원들 대상으로 강의하신 적 있으셨잖아요. 그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1기 신도시들만 잡아도 먹고 살 게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나 서울의 뉴타운 등 큼직한 정비 사업을 서로 가져가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들과 달리 막상 소단지에서는 유찰나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소단지는 재건축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 소규모 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단지는 이름부터 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확실히 줄어들어 있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실 아파트 그 호실 자체만 보면 단지가 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집단 이런 것들이 무지 강한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지에서 가져오는 이점들을 다들 매우 좋아하시죠. 지금 촬영하는 지금 일요일 낮인데 제가 조금 전에 낮에 다른 분과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분 집은 중식과 석식 서비스가 되는 집에 사시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급식 먹는 거조차도 모두가 좋아하니까 인생 자체가 학교고 감옥이고 이런 것들을 훨씬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웃으시더라고요. 식사도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단지에서 나오는 서비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냥 누가 다 해줬으면 한다 이거에 지금 매우 편하다라는 느낌을 다들 강하게 받으신다면 소단지에 살면 그런 답은 나오기가 힘들죠. 아까 시작할 때 소단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결론에서 제일 쉬운 답은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나 몰라 여기 안 될 것 같아. 팔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 팔고 나가시는 과정에서 가격이 대단지보다 훨씬 더 낮으니까 대단지로 이동할 때 대출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럴 때 풀대출 받아서 이사 가시면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은 이렇게 쉽게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을 쉽게 하는 방법은 돈이고 돈이 많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쉽게 가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살기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이사를 멀리 가지 않고서 이 아파트가 뭔가 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역시도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 지금 나를 돈으로 사려 하는 겐가? 라는 짤 아십니까? 나를 지금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겐가? 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컸다고 나오는 짤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돈을 줬는데 어허! 이렇게 나오면 돈의 양이 적은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주면 다 잘 된다 이런 식의 농담이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이 주어지면 일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얼마면 하실 건데요? 이런 얘기 하시면 되죠. 옛날에 원빈이 무슨 드라마에서 얼마면 돼?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 벌써 20년은 다 된 것 같은데 그 얼마면 돼라는 말을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특정 건설사 찍어서 하셔도 되죠. 저희 지금 일 많아서 못 하는데요. 얼마면 해주실래요? 얼마 계속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면요? 됩니다. 그럼 그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즉 뭔가 남들이 안 움직이게 생겼을 때에도 더 돈을 많이 쓰면 된다. 소단지 재건축은 훨씬 더 돈을 많이 쓰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보통 뭐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옛날에 평당 500에도 했었고 요즘 뭐 700대 후반이 뭐 일반적인 것 같고 800 넘어가는 일도 많지만 강남권에서 나홀로 아파트들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할 때 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금액들도 턱턱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총액. 건설사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장 하나 유지하려면 거기 소장도 있어야 되죠. 공무직원들도 나와 있어야 되죠.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큰 단지도 똑같은 인원 들어가는데 작은 단지도 똑같이 들어가면은 이왕이면 큰 단지 하고 싶죠. 그리고 회사들도요. 사장님도 임원들도 관리 포인트 많아지는 거 매우 싫습니다. 이왕이면 매출 1조짜리 나오는 거 2개 하는 게 낫지 매출 100억짜리 나오는 거 200개 하는 거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일 많아지면 사고도 많아집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한국 속담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가지 많은 나무 중에 가지 하나인데 그 가지를 누가 신경을 써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기둥만큼 생각할 정도로 돈을 많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들의 시작을 만드시려면 공사비를 적어도 2천억은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2천억쯤 만들어주면은 다들 하겠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어디까지는 지금 기준입니다. 2천억.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 보죠. 200세대 정도 돼요. 아파트가 한 2동 정도 돼서 한 동에 보통 100세대쯤 되니까. 그래 100호, 200호. 200호인데 아까 공사비를 2천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곱하기 10이잖아요. 10억 원. 분담금 10억 원.
힘들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상위권에 있는 건설사 한두 개는 할 리가 없다. 야, 그래 그냥 걔네 제끼자. 어차피 해줄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목표를 낮추는 거죠. 한 1000억짜리 공사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제 생각인데 한 10번째 언저리 건설사들은 관심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러면 1000억짜리 공사 아까 200세대 그러면은 200세대가 5억씩 내면 되잖아요. 아 공사비 5억쯤 내면 되겠구나. 요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한 1000억짜리 공사 만들어서 분담금 5억씩 해가지고 좋은 집 만들겠다. 소단지 경우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더 낮아져야 되는 것들은 그건 10등 정도가 아니라 등수가 훨씬 더 내려가야 되겠죠. 20등 30등 내려가면은 누군가는 할 겁니다. 매출이 되게 중요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할 거거든요. 그럼 모수가 너무 작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회사들이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점점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제가 엊그제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 강의 가서 인생 살면서 나이 먹기가 가장 쉽고 눈 낮추는 게 되게 어려운데 눈만 조금 낮춰도 매우 좋은 결론 나온다 말씀드렸거든요. 소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도 어차피 브랜드도 없고 그 당시에 지어놓은 건설사들도 유명한 곳들도 아니었을 테니까 요만큼만 좋아지면 됐지 뭐. 제가 특정 건설사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런 브랜드 정도만 붙어도 되지 뭐. 우리 자리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는 꼭 어떤 브랜드가 들어와야 된다. 여기는 꼭 DH가 지어져야 된다. 레미안이 들어와야 된다. 자이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안 지어줍니다. 공사비를 충분히 내시면 지어주고 공사비를 못 내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되시면은 그래 뭐 이쯤 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 공사비 완전 많이 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겠다. 이런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원치 않는 모습 정도만 되는 길로 가겠다. 타협이죠. 그 원치 않는 답을 낼 때 이왕 뭐 이렇게 될 거면 신축 정도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공사비 적당히 해서 적당히 팔고 나오는 방법. 그러니까 1번 방법은 쭉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담아 있는 거고 2번은 적당히 해가지고 차익 내고 가겠다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뭐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1번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역시나 매우 한정된 것들만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생각이 2번 적당히 해서 적당한 거 내서 적당히 가겠다. 대한민국이 원래 적당히의 나라인데 적당히 하시는 것도 현재로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소단지 같은 경우들은요 웬만해서는 선택 쉽게 안 하시는 것도 답입니다. 이렇게 골치 아파지잖아요. 이왕이면 쉽게 갈 수 있는 답으로 가시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소단지는 강남 서초에서나 사는 거다.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생각보다 답이 잘 없어요.